미주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최대 축제 한마당 2018 코리안 퍼레이드가 지난 주말 세계의 중심 맨하튼 한복판에서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스타디움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내년부터 뉴저지주 교육위원회는 지난주 표준시험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11학년생들은 표준시험 파크를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한 여행객이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홍역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이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실업률이 3.7%로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계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주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최대 축제 한마당 2018 코리안 퍼레이드가 지난 주말 세계의 중심 맨하튼 한복판에서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0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38번째를 맞는 코리안 퍼레이드는 그동안 한인 사회를 하나로 묶는 대화합의 한마당이자 명실상부한 뉴욕시 최고의 커뮤니티 문화향연으로 발돋움해왔습니다. 지난 6일 정오부터 맨하튼 6에비뉴 38가와 27가 구간에서 진행된 코리안 퍼레이드는 미국 유력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한 그랜드 마셜단을 필두로 오색고차와 마칭밴드, 풍물패 등과 어우러진 수백여 개 한인단체의 거대한 행렬이 약 2시간여 동안 맨하튼 한복판을 형형색색으로 수놓았습니다. At the Korea Day event, the parade, and now the fair, the street fair, everyone seems to be so happy, enjoying Korean food, enjoying Korean culture. 한편 맨하탄 32가 K타운에서는 뉴욕 한인회의 책임 운영하에 한국의 전통 재래시장을 재현한 야외 장터가 마련됐습니다. 푸짐한 먹거리와 정겨운 볼거리, 신나는 체험거리 등이 제공됐습니다. 또한 특설 무대가 설치돼 국악과 민속무용, 노래자랑 등 다양한 공연 이벤트를 선보였습니다.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38번째를 맞는 코리안 퍼레이드를 화합의 한마당으로 만들어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스타디움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보도에 김일강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6일 밤 뉴욕 시티필드 경기장에서 4만여 관객과 함께 월드투어 러브 유어셀프 공연을 펼쳤습니다. 시티필드는 미국 메이저리그 뉴욕 매치의 홈구장으로 폴 맥카트니와 비욘세 등 세계 최고 팝스타들이 공연한 곳으로 한국 가수로서는 방탄소년단이 처음입니다. Way more than we expected. And we are very happy to be here with our army in New York. 뉴욕시 당국은 공연 당일 관객들이 한꺼번에 몰리자 지하철을 추가로 편성했고 일부 팬들은 공연 며칠 전부터 텐트를 치고 기다렸습니다. 지난달 LA를 시작으로 월드 투어를 시작한 방탄소년단은 시카고를 거쳐 뉴욕에서 마지막 북미 공연을 마쳤고 이번 주부터 영국과 네덜란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투어 일정에 들어갑니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빌보드 200에서 2차례 1위를 차지하고 UN에서 연설을 하는 등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으로 인기와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내년부터 뉴저지주 11학년생들은 표준시험 파크를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주교육위원회는 지난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표준시험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고등학교 9학년에서 11학년은 영어와 수학 과목 표준시험을 치러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9학년과 10학년만 표준시험을 치르고 11학년은 표준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조치는 필 머피 주지사의 표준시험 축소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당초 머피 주지사는 학생들의 시험 부담 완화를 위해 고등학교 4년 중
한 번만 영어와 수학 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주교육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SAT 성적을 졸업 요건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내년 고교 졸업생까지였으나 교육위원회의 결정으로 2025년 졸업생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뉴워크 리버티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한 여행객이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홍역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이스라엘에서 뉴워크 리버티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한 여행객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국은 이날 오전 5시 30분에서 10시 30분 뉴워크 공항을 이용한 사람들은 홍역 감염될 위험이 있다며 잠복 기간을 거쳐 10월 19일부터는 홍역 감염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역은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발열성 발진성 질환으로 호흡기 분비물 등 비말 감염이나 공기 감염으로 전파되고 감염 시 발열과 기침, 구강 내 병변 등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건당국은 홍역의 추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담당 주치의나 병원에 전화로 먼저 상담한 후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11월 6일 치러지는 본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년 만에 한인 연방하원 의원이 탄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방의원 본선거에 진출해 있는 한인은 뉴저지 3선거구에 출마한 앤디 김 민주당 후보와 캘리포니아 39선거구의 영김 공화당 후보, 펜실베니아 5선거구의 펄김 공화당 후보 등 모두 3명이며 세 후보 모두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일각에서는 1998년 김창준 전 하원 의원이 물러난 후 전무했던 한인 연방 하원 의원 당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인 연방 하원 의원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절실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저지 트랜짓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6시 10분경 펜스테이션을 출발한 몬트크레어 분톤라인 열차가 출발 직후 일부 바퀴가 선로를 벗어나면서 2시간가량 멈추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천여 명에 이르는 승객들이 영문을 모른 채 열차에 갇혀 있었고 펜스테이션에서 출발 또는 도착하는 모든 열차가 2시간 이상 운행이 전면 정지됐습니다. 이 같은 잦은 열차 사고와 관련해 승객들은 뉴저지 트랜짓을 비난하면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해체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찰단 방문을 초청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위원장이 방북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을 평양에서 만나 생산적인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기간,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 정부 참관 문제 등에 대해 협의가 있었다며 미국이 취할 상응 조치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나워트 대변인은 또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명한 싱가포르 공동성명 합의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열기로 합의했다고 이를 위한 실무협상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뒤 곧장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김 위원장과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들에 대한 미국의 참관 여부를 협의했고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문 대통령에게 설명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 방북에서 좋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며 아직 할 일이 많지만 비핵화와 관련해 또 한 걸음 내디뎠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앞으로 있을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되돌릴 수 없는 진전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도 전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이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실업률이 3.7%로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7, 8월 3.9%에서 0.2%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49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13만 4천 개 늘어 1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지만 미 연준이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로 평가하는 수준입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도 8월에 비해 0.3% 올랐고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8% 증가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의 현 경제 상황이 너무 과열되지도 냉각되지도 않고 적절한 온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중립금리까지 가려면 좀 더 가야 되고 연준의 금리 전망이 합리적이라고 밝혀 점진적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뉴욕주에서 교통사고로 20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6일 오후 2시쯤 뉴욕주 주도인 올버니에서 서쪽으로 약 64km 떨어진 스코헤리 카운티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도로 교차로에서 SUV 리무진 차량과 또 다른 차량이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리무진 차량은 시속 60마일 이상의 속도로 내리막길로 돌진해 교차로 주변 주차장에 있던 행인들도 덮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리무진에 타고 있던 승객 18명과 행인 2명 등 총 20명이 숨졌습니다. 뉴욕시경은 일요일 밤 10시 30분경 브루클린 세인트 니콜라스 애비뉴와 매네한 스트릿에서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산체스는 남자친구와 어머니와 함께 걷고 있었고 사드의 전 남자친구는 어머니에게 수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피해자는 총격 직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망했습니다. 용의자 가브리엘 리베라는 오늘 아침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뉴욕에서 유망주로 떠오르는 래퍼가 퀸즈 래퍼바 앞 도로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NYPD는 퀸즈 우드 헤븐의 터번 라운지 바 앞에서 할리우드 플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프랭크 스나이더가 목과 다리에 총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원인을 파악 중이며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뉴저지주가 아닌 타주에 매장을 두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도 판매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그간 주정부는 뉴저지주 내에 기반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에만 판매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타주 업체에서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6.625%의 판매세를 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인 유학생이 제작한 독립 단편 영화 파이가 지난달 26일에서 29일 열린 2018 나이아가라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돼 호평을 받았습니다. 뉴욕 주립대 버팔로 캠퍼스에서 미디어학과를 졸업한 홍전기 씨가 직접 각본과 연출을 맡아 제작한 단편 영화 파이는 철학 이론 중 하나인 변증법을 토대로 자연과 인간의 끊임없는 공존 관계의 의미를 코믹하게 담아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해 8월과 9월 퀸즈와 브루클린 일대 아시안업소 11곳에 침입해 무장강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 5명이 뉴욕 연방법원으로부터 최근 형량을 협상하는 과정을 통해 유죄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내년 열리는 최종 공판에서 최대 20년형에 처해질 예정입니다.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베리모어 영화센터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포트리는 지난 1900년대 초반 미국 영화 산업의 탄생지로 꼽히는 곳으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박물관을 포트리 중심지인 메인 스트릿과 파크 애비뉴 인근에 세워 2020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전미 한인공화당위원회 뉴저지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잉그리드 클립스의 공화당 박명근 시의원과 함께 공화당의 정책과 활동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지난주에 금요일 더블트리 호텔에서 100여 명이 넘는 한인
공화당의 지지자들과 함께 자리를 후원 행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날의 반응과 그리고 또 행사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그때 한 120여 분이 왔었고요. 네네. 아시다시피 이 한인 사회는 우리는 이민자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원해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그때 강조드렸던 것이 이제는 이제 한인 사회도 미주류 사회와 비교해서 평균 이상의 그런 어떤 중산층 이상 그룹이거든요. 네네. 네, 그렇다 그러면은 중산층 그룹에서는 절대적으로 공화당의 정강 정책이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거, 그리고 한 커뮤니티 내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그 한 정당에 쏠린다는 것은 우리 커뮤니티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을 물론 뭐 저희들이 뭐 메트로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성향이 우리도 강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 커뮤니티의 그 정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공화당에도 관심을 갖고 공화당의 네. 그 정강 정책을 지지해야 된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셨다 봅니다. 그러셨군요. 다행입니다. 시청자들을 위해 이번 11월 6일 중간선거에서 눈여겨봐야 할 어떤 공화당의 후보자들을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이번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박휴긴이라고 한국 이름으로는 박휴건이라고 불려집니다. 네. 이분은 그 우리 주한미군으로서 네.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팀 스피드 훈련에 여러 번 참석했고 네네. 이분이 이번에 그 상원의원에 도전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 표차가 거의 나지 않. 지금 현재 그 네. 밥 메넨더스 민주당 상원의원하고 표차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이분이 그 재선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지원도 하고 있지만은 정말 그 험불하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 누구보다도 주한미군으로서 한인 사례를 더 잘하는 분이라서 이분을 좀 그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디스트릭트 5라고 해서 그 버겐 카운티 북부와 저쪽 패세이 카운티 일부 한인들이 많이 사시는 쪽이죠. 그쪽에 연방 하원 의원으로 공화당으로 잔 맥켄이라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 페이스 유니버시티의 그 법과대학 출신이고 아주 그 생각이 바르시고 그러신 분이라서 그 두 분이 연방 쪽으로 우리가 눈여겨보고 우리 한인들이 꼭 좀 지원해서 밀어준다면 우리 한인 사회 앞으로 큰 그 한인 정치력 신장의 그 뒤에서 버팀목이 될 분을 보고서 그 두 분을 좀 눈여겨봐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희 한인 사회에서는 공화당이라고 하면 가깝게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우리 한인들이 왜 공화당을 지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참 정말 좋은 질문 하셨는데 네. 작년에 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공약했던 게 최소 임금 즉 미니멈 웨이지를 시간당 15불까지 올린다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그것이 얼마나 본인들한테 그 자영업자들한테 무서운 법인지를 모릅니다. 그 15불이 뭐 워커스 컴하고 다른 기타 텍스를 하면 20불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네. 물론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근데 그것이 이번에 이제 되자마자 시행이 돼가지고 올해 아마 내년에 11불 얼마로 올라가죠. 그리고 곧 15불까지 가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인 자영업자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작년에 선거 끝나고 나서 여쭤보니까 아이 그거야 공약일 따름이니까 실제로 가능하지 않을 거다 그러는데 민주당이 양하 상원을 장악한 우리 뉴저지 주에서 그게 현실화되었고요. 이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그 자영업자들 비즈니스하는게 엄청나게 큰 파장을 물고 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도 우리들의 목소리를 낮춰야 되는 문제고 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가 교육세를 각 그 타운마다 내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높은지를 모르고 있는데 우리 버겐 카운티가 뉴저지 전체 세수의 33%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교육세 쪽으로 돌려받는 돈은 저스트 3%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물론 뭐 당연히 부자 그 카운티가 좀 더 내는 건 맞겠지만은 뭐 저쪽 그 저지시리라든가 이런 쪽은 그쪽 해변가가 지금 굉장히 개발되고 거기도 $1,000,000가 넘거든요. 그런 쪽에는 10,000불이 넘는 그 스튜던트한테 보조가 가고 우리 쪽에는 뭐 많으면 750, 570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불공정 행위고 불공정 그 잘못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공화당이 이것을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게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공화당이 우리 생활 속 가까이 있던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도 포커스인에서는 잉그리드 클립스의 공화당 시의원 박명근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